어제 코스피가 398포인트 빠졌습니다. 퍼센트로 5.8이에요. 아침 9시 6분에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고요. 외국인이 3조 4천억, 기관이 1조 3천억을 던졌습니다. SK하이닉스는 166만 2천원에서 150만 원으로 마감했어요. 하루에 9.75%, 200만 원 넘겨서 들어가신 분들 어제 하루 종일 계좌 안 보셨을 겁니다. 저도 알아요. 그 기분. 그런데요. 장 끝나고 3시 43분에 공시가 하나 떴습니다. 40조. SK하이닉스가 자기 회사 주식을 40조 원어치 사서 전량 소각하겠다고 했어요. 정확히는 40조 43억 4천만 원. 주식 수로는 2,407만 주. 회사가 발행한 주식 전체의 3.3%입니다. 국내 상장사가 지금까지 한 자사주 소각 중에 제일 큰 금액이에요. 이런 규모는 처음이죠. 그리고 오늘 아침입니다. 하이닉스가 8% 넘게 올랐어요. 한때 163만 원까지 찍었습니다. 어제 빠진 9.75를 거의 그대로 되돌린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그럼 이미 오른 거네? 늦은 거 아니야? 그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여기에 더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하나, 그 40조가 오늘부터 3개월 동안 하루에 얼마씩 시장에서 주식을 사는 건지 숫자로 계산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둘, 이 40조는 주주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에요. 그런데 같은 회사가 회사 밖으로 내보내기로 한 돈이 따로 있죠. 그게 얼마인지 말씀드릴게요. 셋, 그 돈을 지금 받고 있는 회사 세 곳을 이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뭘 만드는 회사인지, 언제 매출로 잡히는지까지 같이 봅니다. 솔직하게 여쭤볼게요. 어제 그 장을 보시고 무슨 생각 드셨습니까? 이거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지금이라도 던져야 되나? 어제 저녁 방송들 보니까 댓글에 이런 게 제일 많더라고요. 반등 2번 실패했다. 이제 도망갈 때다. 그 심정 압니다. 근데 저는 오늘 그 반대 얘기를 드리려고 해요. 지금 파는 손은 오늘부터 매일 사겠다고 공시한 손이랑 정확히 반대편에 서는 거죠. 그리고 아까 그 질문요. 오늘 8% 올랐는데 늦은 거 아니냐. 숫자 하나만 보고 가시죠. 하이닉스 최고가가 올해 6월 23일에 300만 2천 원이었습니다. 어제 종가가 150만 원이었어요. 정확히 반입니다. 오늘 8% 올라서 162만 원인데요. 고점 대비로 보면 아직 절반을 조금 넘긴 자리죠. 어제 하루 빠진 걸 되돌린 거지 2달 동안 빠진 걸 되돌린 게 아니에요. 이거 구분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자사주 취득 기간이 오늘 8월 20일부터 약 3개월이에요. 이거 공시에 그대로 적혀 있죠. 3개월이면 거래일로 60일 정도 되죠. 40조를 60으로 나누면요. 어제 방송에서 한 증권 전문가가 이걸 주식수로 계산해 놨더라고요. 하루에 40만 주. 매일 40만 주씩 회사가 사들이는 거죠. 그러면 이게 큰 건지 작은 건지 감이 안 오시죠? 비교 대상을 들게요. 하이닉스 하루 거래량이 보통 400만 주에서 500만 주 정도 나오죠. 그리고 기관이랑 외국인이 하루에 40만 주 넘게 순매도한 날은 8월 6일 같은 날 빼고는 거의 없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웬만한 매도는 회사가 사는 걸로 다 받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건 계산이고요. 실제로 얼마나 사는지는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 딱 하나만 기억해서 가져가세요. 자기 주식 취득 결과 보고서. 회사가 자사주를 사면 얼마나 샀는지를 정기적으로 공시하게 돼 있죠.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다트에서 SK하이닉스 치시면 나와요. 거기 나오는 숫자가 하루 평균 40만 주 근처에서 유지되면 위에 말씀드린 계산이 맞는 거죠. 거기서 확 줄어들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고요. 가격을 맞추려고 하지 마세요. 확인 가능한 숫자 하나를 들고 계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요. 어제 방송에서 나온 계산 중에 제가 제일 놀랐던 게 이거죠. 이번 회사는 2,407만 주가 시장에 실제로 돌아다니는 물량 기준으로는 대략 5%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하이닉스 주주환원 계획 기간이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입니다. 회사가 버는 돈이 지금 속도로 유지되면 내년에 돌려줄 수 있는 규모는 올해 2배, 내후년은 3배가 되죠. 그걸 전부 자사주로만 한다고 가정하면 5%, 10%, 20%예요. 3년 동안 합치면 35%입니다. 시장에 돌아다니는 주식의 3분의 1이 사라진다는 계산이에요. 물론 이건 가정입니다. 배당으로 얼마를 줄지, 실적이 이대로 갈지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숫자를 목표가로 쓰지 않죠. 다만 이 회사가 왜 지금 이런 결정을 했는지 그 방향은 이 계산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이상한 게 있어요. 하이닉스는 이미 이 회사 2분기 영업이익이 60조 5천억입니다. 매출이 79조 3천억이고요. 창사 이래 최대예요. 돈은 이렇게 버는데 주가는 반토막이 났죠. 그러면 진작 발표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유가 있었죠. 하이닉스가 지난 7월 10일에 미국의 주식 예탁증서, 그러니까 ADR을 상장했어요. 미국 시장에 이름을 올린 거죠. 그런데 이걸 하고 나면 25일 동안 투자 설명서를 나눠주는 기간이라는 게 걸리죠. 이 기간에는 새로운 주주환원 계획 같은 걸 회사가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분기 실적 발표할 때 주주환원 얘기를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 주주들 반응이 어땠냐면요. 분기 배당으로 한 주에 375원을 줬거든요. 375원이요. 150만 원짜리 주식 한 주 들고 있는데 375원 받은 거죠. 회사가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원래 연간 1조 정도 배당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약속대로 준 거니까요. 근데 200만 원 넘겨서 산 사람 입장에서는 납득이 안 되죠. 그 불만이 회사 IR 부서까지 그대로 올라간 거죠.
그래서 밀려있던 발표가 하필 코스피가 400포인트 빠진 날 장 끝나고 나온 거예요. 타이밍이 좋았다고 볼 수도 있고 급했다고 볼 수도 있죠. 저는 둘 다라고 봅니다. 여기서 한 분이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돈이 그렇게 많으면 배당으로 주면 되지. 왜 굳이 자기 회사 주식을 사냐? 좋은 질문이죠. 이거 짚고 가겠습니다. 배당은 그 해에 한 번 받고 끝나요. 받는 순간 세금도 떼고요. 자사주는 다르죠. 사서 없애버리면 주식수 자체가 줄어들죠. 회사가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 나눠 가질 사람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한 주가 가져가는 몫이 커지죠. 그리고 이건 없앤 다음에도 계속 남아요. 게다가 이번 건은 3개월 동안 시장에서 사들이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사는 동안에는 매수 주문이 계속 들어오는 거고요. 배당은 돈만 나가고 끝인데 자사주 소각은 돈도 나가고 주식도 줄고 사는 동안 주문도 들어오죠. 이래서 시장이 자사주 소각을 더 쳐주는 거예요. 참고로 어제 발표에서 배당 확대는 빠졌습니다. 대신 회사가 이렇게 말했어요.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추가로 안내하겠다. 이번 게 끝이 아니라는 얘기로 읽히죠. 자, 여기까지가 어제 뉴스에 나온 얘기예요. 이제부터가 뉴스에 잘 안 나온 얘기죠. 40조 소각? 큰 금액 맞죠? 그런데 이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세요. 자사주를 사서 없애면 주식수가 줄어들죠. 주식수가 줄면은 남아있는 주주들 몫이 커지죠. 그러니까 이 40조는 하이닉스 주식을 들고 계신 분들한테 가는 돈이에요. 회사 안에서 정리되는 돈이죠. 그런데요. 같은 회사가 이 발표 2주 전에 이사회를 한 번 더 열었죠. 8월 7일이었어요. 거기서 뭘 결의했냐면요. 용인에 공장 하나 더 짓는데 35조 2천억. 청주에 랜드 공장 짓는데 19조 1천억. 합쳐서 54조 3천억입니다. 40조 소각보다 큰 금액이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54조는 건물 짓는 값만 잡은 거죠. 공장 건물이 다 올라가고 나면 그 안에 장비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 장비 값은 이 54조에 안 들어가 있어요. 업계에서 보는 장비 반입 규모가 120조입니다. 건물이랑 합치면 150조가 넘어가요. 그리고 이건 공장 2개 얘기고요. 하이닉스가 지난 6월에 발표한 중장기 계획을 보면 용인 클러스터 전체에 600조, 청주 생산기지에 100조를 넣겠다고 했습니다. 합치면 700조예요. 숫자가 너무 커서 감이 안 오실 겁니다. 한 줄로 정리해 드릴게요. 40조는 주주 주머니로 들어가는 돈이고 700조는 회사 밖으로 나가는 돈이죠. 그리고 그 700조를 받는 쪽은 하이닉스가 아니에요. 어제 뉴스는 전부 앞에 40조만 봤죠. 저는 오늘 뒤에 700조를 보겠습니다. 공장은 한 번에 다 짓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있고 돈이 나가는 순서도 순서대로입니다. 첫 번째, 땅 다지고 전기랑 물 끌어오고 배관 깔고 클린룸 만들죠. 반도체 공장은 먼지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단계가 제일 오래 걸려요. 두 번째, 클린룸이 열리면 그때부터 장비가 들어가죠.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는 장비들이죠. 세 번째, 다 만든 칩을 검사하고 포장하죠. HBM은 칩을 위로 쌓아 올리는 구조라 이 단계가 특히 까다로워요. 지금 하이닉스가 어느 단계에 와 있냐면요. 용인 1기 공장은 내년 2월 준공입니다. 원래 5월이었는데 3개월 앞당겼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첫 번째 단계 막바지고 곧 두 번째로 넘어가죠. 청주 M17은 내년 2월 착공이고요. 청주 PNT7은 후공정 공장인데 웨이퍼 검사 라인만 7개 층입니다. 내후년 10월 준공 목표고요. 즉 첫 번째 단계는 지금 일감이 나오고 있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내년부터 순서대로 온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은 이 중에 어디를 볼 거냐? 아까 숫자 하나 말씀드렸죠. 건물값이 54조고 장비값이 120조라고요. 건물보다 장비가 2배 넘게 큽니다. 그래서 오늘은 장비 쪽 3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 3곳이 아무 장비나 만드는 회사가 아니에요. 하나로 묶이는 게 있습니다. 요즘 디램은 회로를 옆으로 더 못 늘려요. 이미 너무 촘촘해서 덮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위로 쌓는 쪽으로요. 오늘 말씀드릴 3곳은 전부 이 위로 쌓는다 에서 일이 생기는 회사들입니다. 쌓고 고치고 검사한다. 이 순서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진테크입니다. 이 회사는 웨이퍼 위에 아주 얇은 막을 입히는 장비를 만들죠. 얼마나 얇냐면요. 원자 몇 개 두께로 입혀요. 반도체는 웨이퍼 한 장 위에 막을 입히고 회로를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고 이걸 수백 번 반복해서 만들죠. 그 막을 입히는 단계에 이 회사 장비가 들어가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디램이 위로 쌓이는 방향으로 간다고. 위로 쌓으면 막을 입히는 횟수가 늘어나죠. 층이 2배가 되면 그만큼 장비도 더 필요해지죠. 그리고 이 회사는 SK 하이닉스 매출 비중이 높아요. 하이닉스가 장비를 넣으면 바로 실적에 반영되는 자리에 있죠. 다만 시점은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장비는 클린룸이 열려야 들어가죠. 용인 1기 공장 준공이 내년 2월이니까 본격적인 장비 반입은 내년 상반기부터예요. 지금 사면 이번 분기 실적이 좋아진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지금부터 말씀드릴 2곳도 좋습니다. 그 얘기하기 전에 오늘도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대장 종목인데요. 제가 이 흐름에서 지금 제일 좁게 보고 있는 회사는 사실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회사들이 아니에요. 따로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렸죠. 반도체 공장은 클린룸보다 먼저 들어가는 게 있다고. 전기랑 물입니다. 특히 물이에요. 반도체 공정에 쓴 물은 수돗물이 아니라 불순물을 거의 다 걸러낸 초순수라는 물이고 쓰고 나온 폐수도 따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 설비를 설계부터 시공까지 다 하는 회사가 국내에 몇 곳 없는데요. 그중 한 곳이 어제 청주 PNT7 폐수처리공사 307억 원짜리 투자 의향서를 받았다고 공시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올해 8월부터 내후년 2월까지고요. 게다가 현재 이 종목은 증권가 리포트에도 경제방송에서도 공개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제 채널 성장에 도움을 주시는 구독자분들에게만 공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채널 구독자다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댓글에 구독이라고 한 글자 적어주시고 이후에 제가 고정 댓글에 남겨드린 이 링크 클릭하시고 30초 정도 신청만 해주시면 바로 대장 종목 확인 가능하십니다. 이 종목 확인하신 다음에는 어디에다가도 유출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 수급이 불안정해지면서 리스크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우리끼리만 확인하는 걸로 하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얼른 구독 눌러주시고 대장 종목 이 주식 꼭 확인해보세요. 그러면 다 이해했다 라고 생각하고 본론으로 돌아가서 두 번째 HPSP입니다. 이 회사가 오늘 세 곳 중에 제일 재밌어요. 아까 막을 원자 몇 개 두께로 입힌다고 했죠. 그런데 그렇게 얇게 입히면 표면에 아주 미세한 흠이 남죠. 이 흠을 그냥 두면 전기가 새요. 칩이 제 성능을 못 냅니다. 그래서 이걸 고쳐야 되는데 원래 방식은 열이었어요. 600도에서 1100도까지 올려서 흠을 없앴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회로가 미세해질수록 열에 약해지죠. 흠을 고치려고 온도를 올렸다가 옆에 있는 회로가 망가지는 거예요. 이 회사는 방식을 바꿨죠. 열 대신 압력을 쓰죠. 20기압짜리 고압수소로 흠을 없애요. 그러면 온도를 250도에서 450도까지만 올려도 됩니다. 절반 이하죠. 그래서 10나노 이하 미세 공정에서 이 회사 장비가 사실상 필수로 꼽히죠. 자, 여기서 오늘 제일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지금까지 삼성이랑 하이닉스는 이 회사 장비를 랜드에만 썼습니다. D램에는 안 썼어요. D램용 장비는 이 회사가 북미 쪽 회사에만 납품해왔죠. 그런데 올해 7월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삼성이랑 하이닉스가 D램용 장비를 테스트 중이라고요. 어디에 쓸 D램이냐? HBM4이 만드는 10나노급 7세대 D램입니다. 회사는 현재 테스트 중이고 내년에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고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하이닉스가 장비를 더 사서 커지는 게 아니라 안 쓰던 자리에 새로 들어가느냐가 걸려있는 겁니다. 이건 성격이 다른 얘기예요. 두 번째로 넣었습니다. 다만 이건 아직 테스트 단계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뒤에서 리스크 한번 더 찍겠습니다. 세 번째, 테크윈입니다. 이 회사는 반도체 검사 장비를 만들죠. 그 중에 큐브 프로버라는 게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지 숫자로 설명드릴게요. HBM은 D램 칩을 여러 장 위로 쌓아서 만들죠. 요즘은 12장, 16장씩 쌓아요. 그런데 16장을 다 쌓고 나서 밑에서 세 번째 칩이 불량이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16장 전부 못 쓰죠. 위에 얹은 13장까지 같이 버려야 됩니다. 멀쩡한 칩 15장을 하나 때문에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쌓기 전에 한 장씩 미리 검사를 해야 되는데요. 이걸 양산 속도로 할 수 있는 장비가 사실상 이 회사 것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주 PNT7 말씀드렸죠. 후공정 공장이라고요. 그 공장 안에 웨이퍼 검사 라인이 7개 층이에요. 붙이는 라인이 3개 층이고요. 검사 라인이 더 많죠. 그 자리에 들어가는 장비입니다. 시점은 내후년이에요. 10월에 검사 라인 준공 목표고요. 정리하면 쌓는 쪽이 내년 상반기, 고치는 쪽이 내년 테스트 결과, 검사 쪽이 내후년입니다. 3개가 같은 시점에 오는 게 아니에요.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어제 방송에서 나온 얘기 중에 제일 인상 깊었던 게 있죠. 지난달에 하이닉스가 미국에 상장하면서 기대감이 붙었을 때 도통주 기준으로 시가총액 1위가 한번 바뀌었어요. 삼성전자가 30년 가까이 한 번도 안 뺏겼던 자리죠. 그때 삼성전자 IR에서 뭐라고 했냐면요. 시가총액은 우선주까지 합해서 계산한 거고 그렇게 하면 우리가 더 높다. 이렇게 정정했다고 하죠. 좀 발끈한 거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이미 3년 동안 매년 10조씩 그리고 3년치 잉여현금 흐름의 절반을 주주 환원하겠다고 약속해둔 상태예요. 잉여현금 흐름이 뭐냐면 쓸 때 다 쓰고 남은 현금이죠. 이거 오늘 두 번째 나왔죠. 하이닉스도 이 기준을 50% 범위 안에서 해서 50% 이상으로 어제 바꿨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쪽이 40조를 질렀어요. 뺏긴 자리를 되찾아야 되는 쪽이 40조보다 적게 내놓을 수 있을까요? 어제 방송에 나온 전문가는 삼성전자가 이보다 훨씬 큰 규모로 나올 거라고 봤습니다. 저도 방향은 같게 봅니다. 다만 금액은 나와봐야 아는 거고요. 그리고 큰 회사 두 곳이 이렇게 하면 그 밑에 회사들도 가만히 있기가 어려워지죠. 안 하는 회사는 왜 안 하냐는 소리를 듣게 되니까요. 이게 어제 40조의 진짜 크기예요. 하이닉스 한 종목 얘기가 아니죠. 하지만 지금 시장은 변동성이 워낙 큰 장입니다. 그래서 리스크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첫째, 어제 공시는 사겠다는 공시입니다. 샀다가 아니에요. 취득 예정 금액 40조, 취득 예정 기간 3개월. 예정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결과 보고서를 꼭 확인하셔야 하는 거예요. 둘째, 금리입니다. 어제 시장이 무너진 건 하이닉스 때문이 아니었어요. 미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5%를 넘었습니다. 2007년 이후 19년 만이에요. 한국 10년물도 4.4%까지 올라왔고요. 위험이 없는 국채가 5%를 주면 위험을 지고 사는 주식은 그보다 훨씬 많이 줘야 되잖아요. 그 계산이 지금 전 세계에서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거죠. 이게 안 내려오면 40조 소각으로도 전부 다 막지는 못합니다. 이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셋째, 아까 두 번째로 말씀드린 회사, 이건 따로 짚고 가야 됩니다. 좋은 얘기만 하고 넘어가면 안 되니까 반대편도 말씀드릴게요. 이 회사 장비가 한 번에 처리하는 웨이퍼가 75장입니다. 타운드리는 여러 종류를 조금씩 만드니까 이 정도로 충분한데요. 디램은 한 종류를 엄청나게 많이 찍어내죠. 그래서 업계 일부에서는 이 처리량으로 디램 양산 라인에 대량으로 들어가기는 어렵다고 봐요. 장비 높이를 키우면 되는데 이미 공장 층 높이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서 늘릴 공간이 마땅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 회사가 독점하던 이 장비에 국내 후발 회사 한 곳이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특허 소송이 아직 법원에 걸려 있죠. 그러니까 이 회사는 되면은 크게 바뀌고 안 되면 지금 그대로인 종목이에요. 이건 알고 보셔야 됩니다. 넷째, 오늘 말씀드린 세 회사는 발주가 실제로 나와야 매출이 잡히죠. 공장 짓겠다는 발표랑 그 회사한테 주문이 들어가는 건 다른 얘기예요. 청주 M17은 내년 2월 착공이고 첫 클린룸이 내후년 12월입니다. 당장 이번 분기 실적이 좋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시장에 100%라는 건 없거든요. 좋은 말만 하는 사람은 파는 사람이지 같이 보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얘기 세 줄로 줄이겠습니다. 하나, 오늘부터 3개월 동안 하이닉스 주식을 하루 40만 주씩 사겠다고 한 손이 하나 생겼습니다. 하기는 자기 주식 취득 결과 보고서로 하세요. 둘, 40조는 주주한테 가는 돈이고 회사가 밖으로 내보내기로 한 돈은 700조입니다. 뉴스는 앞에 40조만 봤죠. 셋, 그 700조 중에 120조가 장비값입니다. 쌓는 쪽이 내년 상반기, 고치는 쪽이 내년 테스트 결과, 검사 쪽이 내후년이에요. 세 개를 같은 시점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어제 그 난리통에 혼자 조용히 웃고 있던 자리가 하나 있죠. 반도체가 아니에요. 어딘지는 내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건 제 해석입니다. 투자 판단과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내일도 시장 열리기 전에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